반갑습니다. 저는 Awesome Terraform 오버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은 서비스 릴라이빌리티 엔지니어링 팀의 장창환이라고 합니다. 금일은 지난번 4월 행사 때 발표드린 테라폼 오버뷰에 대한 조금 더 딥다이브한 설명을 드리면서 HCL 언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테라폼에 대한 확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네, 급이는 지난 4월 발표 주제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시코프 컨피규레이션 랭귀지에 대한 조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라폼 활용할 때 조금 더 실무에 더 투입할 수 있을 때 어떤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4월 행사 때 설명을 드렸듯이 현재 그 테라폼이 가진 IAC 전체 부분에서의 위치는 현재 인프라 관리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패키징하는 패커를 시작으로 해서 셰프, 퍼핏, 앤서블 이런 솔루션들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전체적인 IAC 부분에서 테라폼으로 할 수 있는 그 코드로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테라폼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라폼 설치할 수 있는 버전들은 일단 그 테라폼 하시코프 페이지에 가보시면 최신 버전이 설치되게 되어 있고, 이전 버전들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폼에 등록된 레지스트리들은 익히 알고 있던 그런 CSP 업체들을 포함해서 오른쪽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도 프로바이드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테라폼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테라폼의 그 설치되는 구조를 간략하게 보시면 테라폼 워크스페이스가 제일 상위 루트 디렉토리에 포함이 되고, 이게 테라폼이라는 디렉토리 밑에는 우리가 그 깃 디렉토리처럼 숨겨진 디렉토리로 이제 그 설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라폼에 대한 하시코프 라이브러리들, 그 다음에 우리가 선언한 프로바이더들, 이런 그 라이브러리들이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점 테라폼으로 된 디렉토리라고 설명을 드렸고, 점 tf 파일들은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생성하는 리소스, 그다음에 데이터 소스, 그다음 베리어블 이런 파일들로 구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tf 파일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로그 파일은 사용자가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정을 해서 로그를 쌓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테라폼.로그의 그 파일들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로그의 그 레벨들은 사용자가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할 때마다 생기는 그 tf 스테이트 파일은 이제 실제 리소스를 실행을 하고 생성된 리소스의 값들을 다 저장할 수 있는 그 최신 상태로 저장하는 스테이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스테이트 파일을 항상 백업을 해줘 자동으로 백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라폼 락 HCL은 실제 테라폼은 이제 실행을 할 때마다 스테이트를 락킹을 하고 그 다음에 언락킹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실제 테라폼을 사용이 끝나고 나서 그런 그 락킹하는 작업을 모두 관장하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 파일들은 저희가 사용자가 직접 뭐 수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그 하시코프에서 직접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를 또 이제 그 하위 워크스페이스로 또 둬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 그 이외의 파일들은 이제 뭐 tf 바 파일이라든지 이런 파일들은 나중에 실제 베리어블을 선언하고 그 베리어블에 매핑되는 값들을 매핑해주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지난번 한번 설명드렸지만 한번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생성한 인프라 자원을 의미하는 리소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프로바이더를 쓸 건지, 예를 들어서 뭐 AWS 쓸 건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쓸 건지, 뭐 애저를 쓸 건지, 이런 그 프로바이더 설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프로비저닝한 결과 값들을 이제 추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아웃풋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스테이트 파일을 상태를 저장하고 관장할 수 있는 그 백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듈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코드를
그 드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 중복되는 코드를 제거하고 실제 이제 코드들을 조금 최적화할 수 있게 해서 모듈을 작성해서 배포, 그다음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키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라폼 작성해서 일단 코드를 라이트해서 코드를 작성하고 그 코드를 이제 플랜해서 실제 정상적으로 코드가 동작할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단계, 그다음에 실제 어플라이를 해서 인프라를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세 단계로 크게 나눠져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지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테라폼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실제 이제 테라폼 프로바이더로 가서 테라폼 타겟 API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사용자가 생성하는 테라폼의 그런 코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테라폼을 그 프로바이더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API를 콜해서 타겟 API를 실행하고 정보들을 다시 가져와서 이렇게 테라폼이 실행되고 정보들을 저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라폼의 커맨드는 크게 이제 이렇게 네 가지만 표현드렸는데 실제 이 네 가지만 써도 기본적인 액션들은 다 모두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이닛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라폼 코드를 라이트하고 상태가 바뀌거나 뭔가 코드들이 변경되었을 때 이닛을 항상 해줘서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들이 바뀌었거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싱크를 맞춰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을 해서 실제 결과를 예측을 해보고 어플라이를 해서 실제 코드를 인프라에 실제 그 클라우드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푸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배포된 그 리소스들을 테라폼 인포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스테이트 파일로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테이프 파일이 뭔가 분실했다거나 뭔가 이렇게 망가졌다거나 이랬을 때 인포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작성했던 그런 TF 파일처럼 완벽하게 복구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임시 복구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있고, 혹시 이제 리모트에 뭔가 저장이 된 그런 값들이 있으면 그걸 가져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라폼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정리만 좀 하고 넘어가면 테라폼을 제공하는 제공자들 어떤 것들을 쓸 수, 요즘에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가 대세이기 때문에 내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쓸 수도 있겠지만 또 뭐 AWS를 써서 쓸 수도 있고 뭐 구글 GCP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테라폼을 코드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프로바이더들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 프로바이더를 선택하게 되면 실제 제공하는 리소스부터 해서 데이터 소스, 베리어블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할 수 있게 테라폼 레지스트리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부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GitHub에 소스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작성하시는 그 플러그인 파일이라든지 그 코드 명세들을 다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엔드는 아까 이제 스테이트 파일을 어떻게 저장할지 로컬에 저장할 수도 있겠지만 백엔드를 이제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외부 리모트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시코프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서 정의만 해주시면 로컬에서 사용하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면 로컬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리모트 백엔드를 사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테라폼에서 그 테라폼 클라우드를 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런 테라폼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테라폼에 대한 스테이트랑 실제 그 리얼 스테이지에 대한 스테이트가 어떻게 일치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테라폼 그 파일이 테라폼이 얼굴 때문에 잘 안 보이죠? 네. 테라폼 그 TF 파일, 그 다음에 실제 실행되고 난 스테이트 파일, 그 다음에 리얼리티, 그 다음에 어떤 오퍼레이션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있고요. 그래서 테라폼에 파일이 있고 스테이트에 없고 리얼리티에도 없다, 그러면 생성이 되는 거고요. 테라폼의 파일에는 있고 스테이트에도 있고 리얼리티에 없다, 그러면 그래도 생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기화가 맞아져 있는 파일이 있기 때문에 생성이 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테라폼 파일에도 있고 스테이트도 있고 뭐 리얼리티에도 있으면 당연히 아무 작업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다음에 테라폼 파일은 없고 스테이트에는 있고 리얼리티에는 있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실제 여기에서 주석 처리가 됐거나 그런 리소스, 예를 들어서 서버 리소스들이 주석 처리됐거나
코드가 없다. 그러면 실제는 딜리트 작업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화를 쫙 맞추게 되고요. 테라폼 파일도 없고 스테이트도 없고 근데 리얼리티만 있으면 걔는 테라폼에서 관리하는 코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보시다시피 아무 작업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라폼 파일에는 없고 스테이트에는 있으면서 리얼리티도 없다. 그러면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만 하고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테라폼에 그 이제 트러블 슈팅 모델이 있는데 뭐 크게 모델이라고 해서 이렇게 복잡한 부분은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시코프의 컨피그레이션 랭귀지 아까 TF 파일 작성하고 거기에 스테이트 파일이 생성이 되고 이게 코어 어플리케이션들이 수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실행이 돼서 실제 리소스에 대해서 매핑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트러블 슈팅 할 때는 랭귀지 자체, 그러니까 하시코 그 HCL 언어에서 생성한 우리 뭐 신텍스 에러라든지 그런 인터페이스 에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랭귀지 오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상태 오류, 그러니까 파일은 정상적인데 실제 스테이트가 뭔가 이제 파일 스토어에 문제가 생겼거나 파일 스토어가 뭔가 깨졌거나 이랬을 때 스테이트 오류가 있고요. 그다음 코어 오류는 실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그 로직을 포함하고 있는 오퍼레이션 자체에 있는 그 테라폼 코어라는 그런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폼 코어에 오류가 있어서 실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테라폼 코어 쪽으로 수정을 해서 업데이트 해야겠죠. 그리고 프로바이더 에러는 거의 대부분 이제 인증 오류 아니면 이제 API 콜 오류 이렇게 발생이 되게 돼 있고 실제 이제 이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그 테라폼 프로바이더에서 수정을 가해줘야 종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테라폼 그 로그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사용자가 설정을 해서 로그 파일들을 조정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앞에까지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은 저희가 4월 행사에 쉐어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을 하셔서 네, 쉐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고 앞에 부분들이 좀 궁금하시다 그러면 그 4월 행사 컨텐츠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앞에까지 복습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하시코프 컨피그레이션 랭귀지에 대한 조금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테라폼 엘러멘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고 여기서는 프로바이더, 리소스, 데이터 소스, 뭐 베리어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프로바이더가 있는데요. 프로바이더 이제 일단 뭐 내부 클라우드 플랫폼이니까 엔클라우드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바이더 엔클라우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돼 있고 이런 설정도 값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설정 값들은 옵셔널인지 리콰이어든지는 이제 그 여기 제공하는 제공자의 그 API 스펙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폼은 어떤 버전을 쓸 테라폼에서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엔클라우드 이 부분도 이제 그 API 스펙에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세스 키랑 그 시큐리티 키를 TF 파일에다가 노출해서 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환경 변수에 설정해 놓고 불러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스 파일에서 기수로 혹시 외부 기수로 잘못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환경 변수에 심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TF 언더바까지 해서 요 앞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테라폼에서 이제 인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리소스는 그 지난번 설명에서도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간략하게 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리소스 실제 이 이름은 이제 테라폼에 있는 아까 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테라폼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그 네임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 여기는 사용자가 사용자가 바꿔 사용할 수 있게 커스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근데 그 이름을 이제 네이밍 규칙을 잘 정해서 해야 나중에 팀 단위로 개발할 때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인식률도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코드 재활용할 때도 훨씬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리소스 생성할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이름으로 할 거다 이렇게 설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값들을 쭉 선언해서 설정하면 이 리소스가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소스라고 이제 처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데이터 소스는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름이라든지 밸류 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리소스에서 활용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를 쓰지 않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요 리소스 코드에 계속 중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 소스를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주로 이제 이런 그 데이터 필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서버도 그 프로덕이 이제 여러 가지 프로덕이 있을 건데, 그 프로덕에서 어떤 걸 가져다 쓸 건지 이런 필터 개념으로 쓸 때 좀 많이 활용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 VPC, NCP 이렇게 밸류를 가져다 쓰고, 그다음에 name이라는 걸로 필터를 걸어서 생성된 것 중에서 뭔가 값을 가져와서 리소스를 생성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언을 하게 되면 여기 네트워크 ACL 넘버에 보면 데이터 nCloud VPC 디폴트 네트워크 ACL NO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 요거는 그 데이터 소스에 설정이 된 값들을 가져와서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베리어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베리어블은 이렇게 베리어블하고 변수 이름 선언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어떤 걸로 할 거고 값은 어떤 걸 쓸 거야, 이렇게 선언하면 요 리소스 파일에서 이렇게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PC 여기 VPC name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네임을 가져다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IDR 이렇게 가져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변수 같은 경우에는 테라폼 실행할 때 테라폼 어플라이 마이너스 바로 해서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VPC 네임은 VPC NCP 이렇게 키 밸류를 설정하게 되면 실제 여기에서 베리어블 파일에서 선언을 하지 않아도 이게 값이 비어 있더라도 여기에 매핑이 돼서 이 값이 디폴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테라폼 어플라이 할 때마다 하는 건 좀 귀찮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tf 언더바 바 언더바 이렇게 해서 환경 변수에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쓰면 이 값도 그냥 그대로 테라폼에서 인식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베리어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뭐 이런 캔 같은 함수들은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베리어블을 설정할 때 이렇게 타입은 스트링으로 할 거고, 밸리데이션은 이렇게 어떤 게 뭐 컨디션 어떻게 메시지는 이렇게 줄 거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게 되면 이런 것들을 나중에 실제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다. 그래서 바는 이렇게 정상적인 CIDR을 주입했을 때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통과가 되게 돼 있고, 만약에 실제 이렇게 지금 타입이 틀리게 입력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밸리드하지 않다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베리어블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리소스를 좀 코드를 작성할 때 조금 더 깔끔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베리어블 실제 파일에 이제 이런 variable.tf 파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요 tf 그러니까 bar.tf에 대응되는 게 bar.tf bus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는 그 변수만 선언을 하게 돼 있고, 실제 이 bus 파일을 만들어 놓게 되면 요 파일과 이 파일이 대응이 돼서 매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VPC라는 키 값의 name은 이거고 CIDR은 이거다, 이렇게 해서 설정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단계가 여러 가지 베리어블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게 돼 있고, 실제 아까 그 어플라이 할 때 앞에 설명드렸지만 변수를 선언할 수 있지만 마이너스 파일로 선언하게 되면 실제 베리어블에 대한 변수 설정 파일을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정해 놓으시면 어플라이 할 때 이렇게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 단계는 예를 들어서 뭐 데브 환경, 그다음에 베타 환경, 리얼 환경 이런 것들이 값이 주입할 때 좀 값이 다른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활용할 때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서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tf 바.auto.tf 바스 파일이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요 오토라는 요 그 키워드에 따라서 테라폼이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요 테라폼 바 파일을 설정하지 않아도 실제 테라폼 어플라이만 실행을 해도 요 바 파일, 그러니까 tf 바스 파일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거기 있는 변수들을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변수 선언하는 방법 중에 이제 로컬스라는 그런 키워드를 통해서 또 할 수 있고요. 로컬 베리어블을 선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컬 베리어블은 다양한 함수랑 변수 이런 것들 참조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베리어블은 스태틱 밸류 아니면 실제 그 아까 캔 함수든지 그 베리에이션 하는 그런 것들만 선언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여기 지금 로컬스라는 변수를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그 변수 조합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변수를 선언한 부분은 이렇게 지금 달러 중괄호 형태로 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베리어블 중에 이제 변수값 선언은 이렇게 이제 선언을 이제 하게 돼 있고 실제 아웃풋으로 찍어보면 로컬 점 이렇게 해서 추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폼 어플라이 해보시면 위에 값들을 추출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엘리멘트 중에 아웃풋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또 공유 드려 보겠습니다.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그 워크스페이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워크스페이스가 하나 생성이 되고 그냥 디렉토리 개념이죠. 최상위 디렉토리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같은 상위 디렉토리를 해서 워크스페이스 두 개를 생성할 수 있고요. 이렇게 두 개 생성하면 기본적으로는 다른 그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그 스테이트를 참조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코드 중복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여보기 위해서 이제 그 아웃풋을 통해서 리모트 스테이트를 활용해서 쓸 수 있게 돼 있고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아웃풋 네임에서 워크스페이스 A 밑에 out.tf를 만들고 밸류는 local.flame 이렇게 해서 여기에 네임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그다음에 워크스페이스 B 밑에 리모트 tf라는 선언해서 테라폼 리모트 스테이트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를 통해서 그 테라폼 리모트 스테이트에 워크스페이스 A 이렇게 지정을 하고 백엔드는 로컬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엔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로컬에서 하기 때문에 로컬로 지정했고 컴피그 패스는 이제 이렇게 쭉 선언해 놓으면 워크스페이스 A에 그 테라폼 TF 스테이트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다 쓰겠다. 그래서 이제 실제 로컬 그러니까 워크스페이스 B에 있는 로컬 TF에서 쓸 때는 이렇게 데이터 밑에 있는 테라폼 리모트 스테이트 점 워크스페이스 A 밑에 아웃풋 워크스페이스 A 밑에 아웃풋에 있는 네임을 가져다 쓰겠다 이렇게 해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냥 기존 언어 같은 경우는 그냥 임포트 시키고 바로 쓸 수 있는데 테라폼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를 연결해야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게 테라폼 리모트 스테이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앞에까지는 엘리멘트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타입이라든지 컨디션 쓰는 것들, 그 다음에 포이치, 그 다음에 블럭, 뭐 다이나믹, 인라인 블럭 이렇게 쓰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이제 타입을 쓰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이렇게 베리어블에 이름을 스트링으로 정하고 타입을 스트링 이렇게 해서 디폴트로 푸 이렇게 해놓으면 요 타입은 스트링으로 요 변수는 타입을 스트링으로 쓰겠다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히어독 형태로 해서 멀티라인을 또 선택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히어독 쓸 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꺽쇠가 있는 게 있고 꺽쇠에 대시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꺽쇠는 그냥 그대로 해서 멀티라인 표현하는 거고 꺽쇠 대시는 이제 그러니까 제일 작은 단위의 그 인덴테이션을 가져와서 실제 출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언어랑은 좀 다르게 이렇게 넘버로 선언을 하고 정수, 소수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정수 값은 뭐 당연히 쓸 수 있고 이게 스트링으로 선언해서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변수를 스트링으로 선언해서 그냥 자연수 10을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스트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라폼에서는 이제 타입 스트링 우선순위가 자동으로 변환돼서 나오고 제일 높은 게 스트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스트 형태로 또 저장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리스트에 넘버 이렇게 하면 10, 20, 30 이렇게 해서 배열 형태로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찍어보면 이렇게 어플라이에서 찍어보면 이렇게 투 리스트에서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any 이렇게 선택해 놓으면 소수 아니 정수 그다음에 스트링 불리언 이렇게 지금 세 개로 그냥 값을 섞어 놨다고 생각했을 때 실제 값도 이제 투리스트 값을 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튜플이랑 리스트 타입 선언 시에는 투리스트로 이렇게 반환을 하게 돼 있고 데이터를 이제 디폴트 값은 이제 튜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튜플로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디폴트 값이 튜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열 형태의 디폴트 값은 튜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해서 값을 찍어보면 어플라이 하면 이렇게 배열 형태로 그대로 튜플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앞에 잠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리스트 형태로 하면 toList 함수를 써서 이렇게 배열 형태로 반환을 하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 리스트, 튜플 이런 그 배열 형태의 디폴트 값은 튜플입니다. 그래서 튜플 형태로 선언했을 때는 이렇게 실제 값을 배열 형태로 그대로 뱉어내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넘버, 스트링, 불 이렇게 타입을 선언하게 되면 실제 이제 이 형태 그대로 해서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활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ACL 같은 것들 설정을 할 때 뭐 이렇게 넘버라든지 그다음에 스트링 값이 불리언사급 섞여 있는 그런 값들은 튜플로 선언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킥 값을 저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 같은 경우에는 엘리멘트 타입으로 지정은 이제 그러니까 단일 엘리멘트 타입으로만 지정이 가능하고 값의 순서는 나중에 실행했을 때는 오름차순으로 정리돼서 이제 이렇게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BA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여기 이제 보시면 아까 배열 형태의 값은 튜플만 그 디폴트 타입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그 출력할 때는 toSet 이렇게 해서 배열 형태로 나오고 A, B, C 이렇게 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ny 타입으로 선언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any 타입으로 선언하면 이 값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값의 타입을 그대로 가져와서 캐스팅돼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BA 하면 1, AB 스트링 형태로 toSet 해서 캐스팅돼서 추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브젝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오브젝트 단위로 또 할 수 있는 변수가 선언 타입이 있고요. 그래서 맵 형태로 이렇게 또 키 밸류 형태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장을 했지만 키 기준으로 실제 나중에 이제 저장돼서 나올 때는 이제 키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 바즈 했지만 다시 바즈 푸 이렇게 해서 되게 되어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any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일한 타입만 지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넘버 형태로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실제 키 밸류 형태로 또 오름차순으로 해서 추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형태로 이제 또 저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얘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타입은 오브젝트, 그래서 키 밸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고 디폴트는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형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하면 실제 또 오름차순 형태로 키 단위로 오름차순 형태로 저장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에서 옵셔널로 이렇게 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옵셔널은 실제 이 값이 있으면 추출해서 이렇게 아웃으로 내놓고 아니면 뒤에 여기 디폴트 값으로 선언한 요 값들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any 형태로 해놓으면 실제 널 값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값이 없을 때는 널 값으로도 지원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오브젝트 단위는 되게 좀 많이 쓰는 형태라서 조금 더 이렇게 복잡한 식을 좀 보시면 이렇게 요거처럼 이제 오브젝트 단위로 이렇게 쭉 좀 여러 값들을 오브젝트 중복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값들을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리소스 표현할 때 그리고 리소스를 해서 좀 사용을 할 때 그런 그 오브젝트 단위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제 타입은 오브젝트 맵으로 선언할 때는 이제 맵으로 선언할 때는 이제 투맵 해서 아까 출력되는 거 보셨을 거고 이렇게 오브젝트 단위로 기본적으로 선언을 해서 사용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any 타입이 있는데요. any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여기 이제 요거는 앞에서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 크롬에 콘솔 명령을 그 크롬 브라우저에서 그 크롬 브라우저 검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콘솔 치면 이제 콘솔에 또
값들을 찍어서 보실 수 있듯이 테라폼도 테라폼 콘솔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라폼 콘솔을 쳐보시면 이렇게 쭉 설정된 그 값들에 대해서 타입의 베리어블의 any 이렇게 딱 쳐보시면 튜플의 넘버 이렇게 출력을 하듯이 이렇게 콘솔 형태로 한번 찍어서 또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간략한 디버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any 타입으로 선언하고 타입은 any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오브젝트 단위로 이렇게 했다. 하면 이제 오브젝트에 이렇게 타입이 어떤 것도 찍어 보시면 오브젝트의 바즈는 스트링, 푸는 스트링 이렇게 해서 지금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널 밸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널 밸류는 기본적인 그 뭐 자바라든지 언어에서는 이제 널에 대한 값들이 되게 중요도가 높은데요. 실제 테라폼 그 ACCL에서 널이라는 것들은 의미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값이 없다. 부재이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널이라는 밸류를 선언하고 any 널 이렇게 해서 찍어보면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널이라는 밸류를 선언했지만 이 밸류의 값이 지금 없기 때문에 테라폼에서는 없다, 생략됐다. 그래서 그냥 이 값을 아주 참조하게 되면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겠죠. 근데 조금 재밌는 부분은 오브젝트, 예를 들어 리스트 튜플 오브젝트에서 널을 선언하게 되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널 선언하고 타입은 맵, 그다음에 푸의 널 값을 넣어놓으면 실제 푸의 널이란 값이 또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값으로도 또 존재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브젝트 리스트 타입에서는 값으로도 존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널 밸류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타입을 any로 선언하고 나서 디폴트 밸류를 널로 설정하면 해당 타입에 참조가 없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찍어보면 값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베리어블에 널을 찍어보면 다이나믹 타입이다. 그래서 다이나믹 타입이라는 거는 뒤에서도 또 설명드리겠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타입이다. 그래서 어떤 다른 리소스나 어떤 데이터에서 얘를 참조를 받아가게 되면 자동으로 형이 결정되는 그런 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얘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그래서 형이 결정되면 값을 할당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타입을 널로 선언하고 타입을 넘버로 선언해서 디폴트 값을 널로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실제 베리어블 널 찍어 보시면 그냥 넘버 이렇게 타입 그대로 이렇게 찍히게 되어 있고요. 리스트를 찍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트의 넘버 이렇게 1널 이렇게 찍겠지만 실제 타입은 리스트의 넘버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이나믹 오브젝트 키라는 그런 이제 익스프레션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키 페어 1에다가 이렇게 오브젝트를 하나 선언해서 키 밸류를 선언했다고 하고 키 페어 2에다가 이렇게 선언했다고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맵 로컬 밸류에이블에 맵을 선언하고 이제 키 1, 키 2를 밸류 1, 밸류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핑을 시켜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아까 보셨듯이 키 1에 있는 게 이제 푸의 그다음에 바지의 콕스 이렇게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실제 그 오름차순으로 다 정렬을 해서 바지는 콕스, 푸는 바 이렇게 해서 지금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키의 경우에는 베리어블에서는 사용이 이제 불가능하고 실제 로컬 밸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컨디션은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사막 연산자로 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HCL에서는 사막 연산자로 제공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로 이제 이렇게 선언했을 때 10, 20 하면 이제 true일 때는 앞에 거 쭉 해서 가져오게 돼 있고 여기는 특이하게 이제 true라고 돼 있죠. 근데 실제 값은 얘를 가져오지만 여기에 지금 두 개의 우선순위가 이제 스트링이기 때문에 true의 스트링 값으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조금 특이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true 값이 이제 푸랑 여기에 지금 뭔가 이제 그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면 베리어블에서 정의한 값을 이제 설정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실제 true, false 값이 이제 결과 값이 형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같은 형을 사용해서 써야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널 값을 이렇게 값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널을 사용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루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튜플 형태로 ABC가 있다고 생각하면 뭐 아주 기본적으로는 for인을 써서 이렇게 로컬점 튜플에서 값을 대입시키고 여기에서 포문이 돌면서 이제 세 번이 돌겠죠. 있는 만큼 돌아서 이 함수를 수행해서 출력하겠다. 이렇게 해서 A, B, C 대문자로 출력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for인에서 또 이렇게 키 밸류 형태로 나는 출력하고 싶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인덱스를 돌면서 인덱스 자체를 키를 쓰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퍼를 해서 밸류에 넣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0 인덱스가 0번째 게 대문자 A 1이 키를 해서 B 그다음에 2가 키를 해서 C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식들을 알게 되시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루프 익스프레션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오브젝트 단위로 이게 선을 하게 되면 이제 포의 아까 키밸류 형태로 이렇게 쓰게 되면 키값, 밸류 값에서 이렇게 찍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키밸류 지금 붙어 있는 형태죠. 키랑 밸류랑 붙여서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키랑 밸류랑 붙여서 하나 이렇게 해서 또 그런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포인으로 하더라도 오브젝트 순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냥 밸류하고 키랑 바꿔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선언해도 되고 마찬가지로 값은 또 이제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해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변수로 이제 뭐 CBA 이렇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름차순에서 이렇게 정렬해서 투셋 해서 정렬돼서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닷, 3닷 익스플레이션이라고 있는데 이 표현식은 뭐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상세 스펙을 보시면서 활용하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뭐 요런 그 오브젝트 값들이 있다고 쳤을 때 이제 포로 쭉 돌면서 이 오브젝트를 머지를 한다고 했을 때 머지를 해서 실제 나오는 값들은 원래는 이제 오브젝트가 두 개가 나오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 배열 형태의 첫 번째 거, 배열 형태의 두 번째 거 이렇게 나올 건데 머지를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쓰는 것보다는 요 닷, 3닷 그 익스프레션을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머지로 해서 조합을 해서 병합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오브젝트 단위로 하나, 오브젝트 단위로 둘 이렇게 해서 분리가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 값으로 나중에 요 밑에 하이 값들을 또 불러 쓸 수 있게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플릿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서 이거 보시면 이제 앞에 값 선언된 거를 포인으로 해서 쭉 돌리고 실제 유저 ID 값을 뽑아서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요 나온 값을 변수 선언을 해서 로컬.users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제 유저 있죠. 유저스의 전체 값을 아이디로 가져와서 출력해줘 하면 요 포인으로 돌린 이 값과 동일한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줄로 이런 그 포인을 돌린 결과값을 또 쓸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요소요소 잘 활용을 하시면 스트링에서 조금 더 이제 그 표현식을 조금 다양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운트 표현식이 있습니다. 보시면 카운트는 주로 이제 이런 값이 있다고 쳤을 때 카운트랑 랭스 조합을 해서 선언된 그 리소스만큼 생성을 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VPC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VPC 두 개만큼 생성을 해. 이렇게 하면 뭐 폼은 돌면서 크리에이션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만 선언만 한 것만으로도 이제 요 개수에 따라서 개수만큼 그 리소스를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인덱스를 붙여서 첫 번째 거 갖다 줘 이렇게 하면 가져와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카운터 리소스를 사용할 때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크게 이제 저희가 포 루프 돌릴 때 이제 카운트로 사용할 수도 있고 포이치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순서도 막 중간에 변화되고 뭐 중간에 이렇게 변경되는 값들이 많다 그러면 카운트보다는 포이치를 사용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카운트를 사용하게 되면 중간에 값이 끼어들게 되면 그 중간에 그 자기의 인덱스 값이 변화가 되는 그런 값들은 리소스가 나중에 삭제됐다가 다시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능을 쓸 때는 포이치를 써서 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것도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리면, 포이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인덱스 값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어플라이 실행하면 이렇게 이제 선언이 이제 실행이 두 개 되겠죠. 그래서 그 생성이 되게 되면 오브젝트 변수 키 값과 리소스 키 값이 일치하게 돼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 VPC 푸, VPC 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요 키 값을 가져와서 요 네임에 요 VPC 바라는 여기에서 생성된 키 값을 설정되게 돼 있고, VPC 푸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성이 되게 돼 있고, 리소스가 생성된 정보들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이치를 쓰면 조금 더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 블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라인 블록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구조를 가진 리소스를 생성할 때 네스티드 형태로 구조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에 좀 쓰던 것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죠. 네트워크 AC를 생성하는데 넘버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인바운드 룰들은 이렇게 설정하겠다, 아웃바운드는 이렇게 설정하겠다, 이렇게 간략하게 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CL 룰을 생성할 때 이런 값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AC를 들어드린 거고, 또 각 그 리소스마다 조금씩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API 문서를 참조하셔가지고 쓰면 되겠습니다. 요 블록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게, 기존에는 변수명은 이렇게 해서 사용했는데, 요거는 이렇게 그 등호 기호가 생략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그냥 오브젝트 형태로 선언, 이렇게 선언해서 쓸 수 있고, 동일한 변수명은 여러 번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룰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값들은 여기에 이제 그 API 문서에 참조된, 예를 들어서 이제 스키마, 어떤 스키마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옵셔널 값은 true인지, 그 다음에 엘리멘트들은 어떤 것들이 이런 걸 참조를 해서 여기에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룰에 대한 그 인라인 블록을 활용할 때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나믹 블록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블록은 포이치를 사용해서 반복적인 리소스가 생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쭉 이런 그런 리소스가 있다고 쳤을 때 다이나믹 인바운드 해서 다이나믹 선언하시고, 인바운드 선언하시고, 포이치 해서 룰 가져와서 쭉 돌면서 컨텐츠를 쭉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블록 이름점 밸류점 엘리멘트 키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좀 그 반복적인 리소스를 생성할 때 편리하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블록이 또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블록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create before destroy가 true로 설정해 놓으시게 되면 해당 리소스를 삭제 후에 생성하여 리플레이스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근데 기존 리소스 동일한 아이디가 존재할 경우에는 요 그 create before destroy 설정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이걸 생성 후 삭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라이프 사이클은 잘 그 상태 값을 어떻게 변할지를 좀 잘 활용해서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프리벤트 디스트로이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아예 못하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리소스를 삭제할 때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뭔가 반납 보호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주요 리소스다, 이런 것들은 좀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프리벤트 디스트로이는 삭제 실행할 때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그노어 체인지스는 해당 값은 인프라 리소스 변경이 있을 때 무시하겠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그 쿠버네티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노드들이 그 설정에 따라서 이제 맥스 값, 미니 값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마다 뭔가 이런 특정 값에 걸려 있으면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확장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값들은 이제 무시하는 값에 넣어가지고 실제 인프라 변경이 있어도 나는 이 값은 그냥 요 생성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이그노 체인지스에 all이라고 설정하시면 모든 값에 대한, 모든 엘리멘트에 대해서 값의 변화를 무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펜드 온 블록이 있는데, 디펜드 온 블록은 주로 어떤 데 사용하냐면, 실제 이제 테라폼의 그래프를 실행해 보시면 테라폼이 이제 그 의존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리소스 간의 의존 관계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이 VPC를 생성이 되면 요 서브넷을 생성을 하겠다, 이렇게 설정하고 싶으시면 요 VPC 디펜드 온이라는 걸 쓰시고 ncloud 언더바 vpc 해놓으시면 요 리소스가 생성이 되면 그때 이 블록이 실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의존 관계를 직접 설정하실 때
디펜존을 많이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앞에까지는 이제 그,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유를 드렸고요. 그 펑션을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펑션은 주로 이제 스트링이라든지 리스트 오브젝트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이제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을지. 다만 이제 다른 언어들보다는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펑션을 제공하지는 않고, 그리고 커스텀 펑션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네,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은 뭐 제이슨 인코드, 제이슨 디코드 이런 것들은 실제 이제 오브젝트들을 데이터들을 이제 제이슨으로 보관하고 제이슨을 다시 디코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슨을 인코딩할 때, 디코딩할 때, 그다음에 야물, 그다음에 뭐 파이썬, 그다음에 스트링 관련된 것도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이슨 인코드 수행할 때 제이슨 인코딩 스트링 형태일 때는 이 형태를 이제 네, 활용하시면 이제 오브젝트 형태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플라이를 해보시면 제이슨 디코더에서 이 인코딩된 스트링을 변환을 하면 이렇게 오브젝트 형태로 반환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스트링이 아니고 오브젝트 형태로 반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K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저게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 밸리데이션 체크할 때 주로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에 이렇게 키, 그다음에 밸류를 바지를 이렇게 선언하면 로컬에 푸에 바가 있느냐 이렇게 체크했을 때 true, 그다음에 요 변수는 없으니까 헤이라는 변수는 없으니까 fals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유효성 체크할 때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트라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인자 순서대로 유효성을 검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로컬 푸에 바가 있으면 요 값을 뱉어내고 없으면 폴백이라는 값을 뱉어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으면 오류, 요 뒤에 거, 있으면 앞에 거, 없으면 뒤에 거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게 돼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냥 사망 연산자로 써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코드에 그 좀 이렇게 깔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함수를 써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랑 튜플이 이렇게 선언이 두 개 돼 있다. 그러면 요 그 머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두 개의 그 다른 형태의 타입을 이렇게 머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폴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캔 머지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 키3만 이렇게 선언해 놨다 했을 때 이제 쭉 이제 가서 보시면 키1, 키2, 키3 없으면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키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게 돼 있고 있으면 그 키에 해당하는 값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고요. 룩업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인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룩업 선언하고 로컬 푸 선언하고 바 디폴트 이렇게 선언해 놓으면 두 번째 인자가 확인 후에 존재하면 값을 반환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세 번째 인자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푸 값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없으면 디폴트 값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룩업에서 이런 인바운드 밸류를 썼을 때 프로토콜이라는 게 값이 있으면 그 값을 반환하고 없으면 TCP라는 것들을 하드 코딩으로 해서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코올레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코올레스 함수는 첫 번째 인자가 null 또는 empty 스트링이 아닐 경우에는 첫 번째 인자가 반환됩니다. 그래서 값이 있는 것들은 쭉 보시면 값을 반환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스트링 값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값은 true를 반환하지만 형은 이제 바의 스트링 형태로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코올레스하고 empty 스트링이 출현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인자에 있는 값을 이렇게 반환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null 값이라서 또 두 번째 인자 값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코올리스 함수는 두 개의 인자가 타입이 다를 경우 오류를 반환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튜플 형태랑 스트링 형태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그 스트링이랑 오브젝트 형태 이렇게 두 개가 다를 경우에는 이게 오류를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올리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튜플 형태, 리스트 형태, 오브젝트가 맵인 경우에는 무조건 첫 번째 인자를 반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투리스트로 이렇게 지금 반환하게 돼 있고요. 얘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투맵 형태로 이렇게 반환하게 돼 있고 테라폼 콘솔을 쳐보면 그래서 코올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값이 이제 이런 그 리스트, 튜플, 오브젝트 매핑 경우 무조건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고, 그것들을 이제 콜리스 함수를 그 튜플이나 리스트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콜리스 리스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사용하면 정상적으로 값이 있는 경우에 이제 없을 때, 있을 때는 뒤에 있는 값을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일 함수가 있습니다. 파일 함수는 해당 파일 내용을 UTF-8로 그러니까 읽는 데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UTF-8이 아닌 함수를 읽을 때는 오류가 발생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UTF-8로 되어 있는 함수만 이제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콘솔에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값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제이슨 디코드를 해서 하면 오브젝트 형태로 또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셋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인자의 디렉터리 하위에 위치한 파일명을 반환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all.json 반환해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파일 이게 트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 밑 하위에 있는 파일명들을 쭉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폼 콘솔로 하면 이거는 이제 현재 디렉토리에 제이슨스 디렉토리 밑에 모든 건 제이슨만 하면 현재 디렉토리가 제이슨스이기 때문에 제이슨스 디렉토리 포함해서 파일명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용처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테라폼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테라폼 데이터 같은 경우는 테라폼 데이터와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파일을 라이팅할 수 있게 실행을 할 수 있고요. 그 테라폼 데이터,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파일 이렇게 해서 프로비저너라는 게 있는데 이걸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프로비저너는 테라폼에서 제공하는 그냥 외부 프로그램 실행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컬 exec 이렇게 요 키워드가 인 키워드고요. 로컬 exec이라고 선언하시면 실제 로컬에서 수행을 해서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echo 로컬에 있는 풀을 foo.json으로 파일을 쓰겠다 이렇게 했을 때 라이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트리거스 리플레이스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프로비저너를 사용할 때는 항상 이 트리거스 리플레이스의 조건에 맞을 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타임스탬프를 해놓으면 항상 변하겠죠. 그래서 그 변경될 때마다 바로 실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파일이라는 기능을 또 제공을 하는데 실제 로컬 파일은 파일을 읽어서 이제 생성된 파일 내용을 그러니까 생성된 요 푸.json 파일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행해 보시면 파일의 내용을 이렇게 가져와서 컨텐츠를 또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파일 관련된 것도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템플리팅이라고 이제 또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퍼센트 연산자를 사용해서 퍼센트 기호를 사용해서 이제 그 베리어블에 템플릿 된 그 변수 값들을 주입할 수 있게 또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스트링 이렇게 선언하고 퍼센트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런 형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값이 있다 그러면 포 돌면서 퍼센트 이제 옵션을 써서 이렇게 유저네임을 쭉 연달아서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랑 엔드포까지 해서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묶어놓고 변수를 이 값에 의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히어도 형태로 해서 스트링 템플릿팅도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폼은 돌면서 유저네임을 찍으면서 이렇게 쭉 한 줄씩 이렇게 찍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템플릿팅의 퍼센트 연산자를 통해서 또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조금 급하게 좀 달려왔는데 펑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그 테라폼 펑션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고난이도 펑션들이 또 제공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들은 또 다음 세션 준비할 때 한번 또 예제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마지막 그 제공해 드릴 거로는 테라폼의 이렇게 외부 프로그램 실행하는 부분들 아까 앞에서 간략하게 보여드렸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라폼 데이터랑 널 리소스라고 이렇게 같이 같은 비슷한 기능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기능은 트리거스 리플레이스 또는 트리거 밸류에 의해서 변화되는 값에 의해서 이제 실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될 때만 실행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널 리소스는 이제 새 신규 버전 나오면서 이제 디플리케이티드 될 기능이고 테라폼 데이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라폼 데이터 이제 기능 같지만 이제 요게 테라폼 데이터가 최신 기능이고
트리거스 리플레이스 안에 조건들을 집어넣으시면 아까처럼 뭐 타임 스탬프를 한다든지 뭐 파일명이 변경됐을 때 실행하라고 한다든지 어떤 특정 값이 변경되면 실행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선언해 놓으시면 타임 스탬프 한때 시간이 이 호출될 때마다 시간이 변경되어 있겠죠. 그러면 항상 요 리소스는 항상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변경되면 업데이트드 인플레이스 뭐 트리거스 리플레이스가 변경되면 리플레이스 이렇게 보시면 되게 돼 있고 트리거스 리플레이스가 변경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뭔가 여기에 인풋이 변경된다거나 이랬을 때는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행되는 주체는 트리거스 리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로비저너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뭐 SSH를 통해서 커넥션을 맺을 수 있게 서버에 커넥션 맺을 수 있는 이런 프로비저너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파일 복사할 수 있는 뭐 그런 예를 들어 이렇게 파일 프로비저너를 파일로 선택하면 이 파일을 원격지로 복사하는 이 파일로 복사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디렉터리 복사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이 기능 같은 경우 파일 샤라는 그 함수를 쓰게 되면 요 플레이북.yaml 파일이 변경되면 해시 값이 변경되겠죠. 그러면 그 해시 값이 변경됐을 때 여기 리플레이스 트리거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이 함수가 파일 샤원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 실제 그 오브젝트 그러니까 뭐 리소스 파일이면 파일에 대한 정보가 변경됐을 때 트리깅하게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컬 엑섹은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듯이 실제 이제 로컬에 있는 명령어를 그러니까 OS 명령어를 실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뭐 에코라든지 이런 것도 실행할 수 있게 돼 있고 뭐 이렇게 환경 변수를 받아와서 이렇게 또 넣어서 실행할 수도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히어독을 써서 멀티 라인으로도 이렇게 뭐 스트링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엑섹은 내부 로컬에 있는 커맨드들은 다 실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테라폼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로컬 엑섹 두 번째 거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로컬 엑섹 쉘을 통해서 API를 호출해서 뭐 결과값들을 받을 때 이런 것들 쓰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쉘 파일을 이렇게 써서 결과값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쉘 파일은 예를 들어 이렇게 쭉 작성해 놓으시면 실제 이 테라폼을 통해서 쉘 파일을 실행하고 쉘 파일은 API를 실행해서 결과값들을 가져와서 다시 요 리절트 텍스트에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API 같은 것들 호출할 때 이럴 때 많이 또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폼으로 코드를 하나로 작성하면 뭐 그런 것 API 쓸 수도 있고 API의 결과값들과 뭐 테라폼의 리소스를 조합해서 뭔가 써야 된다 이럴 때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부터는 이제 테라폼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이 너무 좀 많이 흘러서 길게는 설명을 못 드리고 테라폼을 조금 더 확장해서 쓸 수 있게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조금 고난도에 대한 펑션 설명드리면서 또 추가 세션을 좀 만들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테라폼을 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이제 이제 이런 실제 작성할 때 이제 이런 테라폼을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이제 앞에서는 간단한 코드를 공유 드렸지만 이런 이제 뭐 예를 들어 서비스 아키텍처가 있다. 그러면 서비스 아키텍처를 실제 이제 코드로 작성을 하겠죠. 테라폼 코드로. 그러면 이 테라폼 코드가 정상인지 이제 플래닝과 실제 이제 실행을 해서 확인이 되면 그때 이제 어플라이 코드를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계속 셋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IC가 이제 실행이 될 거고 실제 요 데브옵스 관련된 것들은 테라폼만 써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많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뭐 쿠베라든지 앤서블 뭐 젠킨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그라파나 이런 것들이 좀 통합되어 있죠. 그래서 데브옵스의 여러 툴들을 활용해서 테라폼과 좀 묶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될까요? 아까 그런 프로비저너 같은 걸 통해서 이런 것들 다 실행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좀 확장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F 로그 해서 뭐 인포 해서 테라폼 플랜 이렇게 실행하면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로그 레벨에 대한 설정에 따라서 출력들이 쭉 됩니다. 그래서 뭐 API 갔다 온 것들, 테라폼 코어, 테라폼 플러그인에 대한 자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오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로그 변수에다가 이렇게 테라폼 로그 레벨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발자분들 어차피 지금 다 로그를 다 쓰시고 계시니까 그 레벨처럼 사용해서 테라폼에 대한 디버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라폼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조금 눈으로 보고 싶으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툴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테라폼에서 테라폼 그랩 해서 이제 여기 닷이라는 것들은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npm으로 설치하셔도 되고 브루로 설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설치를 하시고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이런 그래프 파일들을 SVG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SVG로 나오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조정해서 조금 더 뷰티파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예, 그런 것들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플랜 여기 보면 이제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도큐멘테이션을 만들어주는 툴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여기 지금 테라폼 독스라는 것들을 설치해서 썼지만 또 여러 가지 툴들이 서드파티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그 테라폼 독스에서 뭐 마크다운 형태, HTML 형태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OSS에 연동하기 위해서는 마크다운을 쓰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쭉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테라폼 코드만 작성했을 뿐인데 요 코드를 제너레이션해서 도큐멘테이션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리소스는 어디 거야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MD 파일로 바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라고 해서 돈 리피드 요셀프라는 해서 그 단어로 해서 이게 데브옵스 쪽에서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을 코드로 작성하는 이유가 중복된 작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테라폼을 작성하면서 중복된 코드가 발생한다는 건 조금 이렇게 안 맞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뒤에 또 뭐 뒤에 다른 툴들도 좀 소개해 드리겠지만 테라폼에서는 그 모듈이라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이라는 것들은 이제 사용자가 직접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테라폼 코드로 모듈을 만들고 그 디스트리뷰 컨트리뷰션 해서 이제 그 테라폼 모듈을 다시 또 여기에 또 생성을 하게 되면 여러 사용자들이 가져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듈을 가져다 쓰면 중복되는 코드들이 좀 많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소스를 생성한다든지 뭐 데이터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 좀 정의가 되어 있는 모듈이 있으면 사용성이 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드라이 두 번째로 해서 이제 테라 그런트라는 툴이 있는데요. 얘는 이제 오픈소스로 지금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료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코드들, 그러니까 테라폼으로 생성한 코드들을 조금 더 이제 실행을 이제 코드, 그러니까 그 컨피그레이션, 그 다음에 데이터의 중복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바깥으로 빼서 HCL이라는 그런 이제 확장자로 해서 이런 얘가 이제 그 코드를 이제 그 공통 코드를 만들어주고 공통 코드를 테라폼에서 쓸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실행도 예를 들어서 뭐 대부 안경, 프로드 안경, QA 안경, 스테이지 안경 이렇게 했을 때 한 번에 쫙 실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단위로 여러 개의 그런 그 실행을 동시에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툴들이 이제 계속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마지막 장표이긴 한데요. 그래서 지금 앞에까지는 테라폼의 이제 사용자, 그러니까 그 실제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는 그 테라폼의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해서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 드렸고요. 여기 지금 이 장표는 데뷔 2021에서 김상균 님이 발표하신 그 테라폼 프로바이더 개발기라는 그런 세션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조를 해보시면 실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앞에까지 설명드린 부분들은 요 그 테라폼 코어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지금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테라폼 프로바이더를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리소스 중에서 지금 테라폼에 뭔가 그 테라폼 플러그인이 없어 그런 애들은 그냥 개발해서 뭔가 기여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직접 개발을 그러니까 상품의 API를 활용해서 테라폼 프로바이더를 만들고 테라폼 프로바이더를 이제 컨트리뷰션 하게 되면 이제 요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세션에 설명드렸듯이 여기에서 가져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라폼 프로바이더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사실 이 세션 하나만 해도 뭐몇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데뷔호 관련된 거 한번 보시고 필요한 거 요청 주시면 별도로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정말 긴 시간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지난 4월 행사에서 설명드렸을 때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테라폼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번에 이제 ACCL을 어떻게 쓰는지,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공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에서 이렇게 설명드렸던 걸 다 아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어떤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 정도를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그 테라폼 API 스페이스 그 문서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